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은행권에 흔히 말하는 탁감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탁감을 요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탁감 금액과 그리고 담보대출 가능 여부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신용대출까지 해서 이 한도를 제한을 해 주시거든요. 이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준이라기보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고객들을 대상으로 담보랑 개인의 신용 등급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임대를 하신 분들은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신용 등급을 갖고 보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보다 대부분 대출자가 높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현황 아니면 현금 보유 능력, 현금 창출 능력 등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탁감 부분은 고객님이 어떤 물건을 A라는 물건을 사고 싶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탁감을 해드리고 대출한다는 대략적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금리를 제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탁감을 할 때 이제 고객님께서 유의하실 점은 부동산 매매가 대비 탁감가가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하면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담보를 볼 때 담보 LTV라고 있습니다. 대출의 비율이 있는데요. 그걸 담보대출로 인정하는 거고 보통 나머지 부분을 신용대출로 은행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동산 지역별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구분에 따라서 담보 비율은 틀려집니다. 너무 한도를 많이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용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신규 임대법인을 설립을 하고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책정하는 데 참고가 되겠지만 신규 법인은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의 신용도가 신용대출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은행에서 심사할 때 이제 창업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이제 뭐 재산 현황이나 현금 보유 능력, 현금 창출 능력 그거를 부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무제표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보고 그 다음에 담보가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서 저희가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대부분 창업하는 경우는 이제 자본금 비율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단 거의 중간 등급에서 재산이나 그런 게 좀 있을 경우는 한 단계 올려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반 대부분 은행에서는 그냥 중간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 하면 중상 정도의 등급을 매겨서 가고 우량한 재산이나 아니면 현금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등급으로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서 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건축 비용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 시점에 은행 직원에게 이 토지에 어느 정도 건물 짓고 어느 정도 건축비를 들어서 수익을 얼마를 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면 미리 말씀을 하셔서 매매 플러스 증축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한도 승인을 다 받아놔야 되는데요. 솔직히 토지만 갖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축하는 경우 요즘은 금리가 높아서 상한 수익률이나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임대가 아닌 사업용으로 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신용보증기금 등을 이용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공해지 조건으로 대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 바이 건으로 다 사례는 틀립니다. 그런 승인 절차들을 미리 밟고 가셔야지 향후의 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을 어찌됐든 간에 유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출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외 이제 마지막 얘기를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은행마다 대출을 진행을 하다 보면 금리가 다르고 한도가 다른 거는 당연히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도 지점마다 대출 한도라든지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은 은행인데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업 대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개인 대출과 기업 대출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 대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 구입이나 개인적인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는 각 시중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낮추고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올리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런 가이드라인은 주거래에 따라서 금리가 약간씩 차이 날 수 있지만 가이드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최저 한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점별로 영업정 상황에 맞게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씩의 금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출은 이제 최저 한도를 정해놓긴 했지만 개인보다는 조금 이 대출의 한도, 폭이 자유롭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당연히 한도는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같은 경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부동산 임대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은행 정재홍 지점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채널 취지에 맞게 최대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 지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